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서양미술 용어 사전 31강, 그래서 그로트와 그 다음에 그로테스크, 그래서 60페이지와 61페이지를 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 주 우리가 용어 사전 놓쳤는데 제가 수업을 연속으로 해가지고 보강 때문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에 제가 조금 더 보강을 꾸준히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60페이지부터 진행 바로 보시죠. 그래서 이제 게오르게 그로스라고 하는데 그로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독일의 바이마르 시대의 베를린 다다이즘과 사회 비판적인 신중물주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중물주의로 많이 거론을 했던 작가고요. 우선 다다이즘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작품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대전 1914년인데 15, 16년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은 1세기 주요 작품들이 나옵니다. 1909년에서 12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1917년에 제대 후에 베를린 다다의 운동에 창립 멤버가 우선 되네요. 그러면서 18년에 노멤버 그룹에 가입을 하면서 1932년 나치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정치 의식이 강했던 그로스는 그림의 특징이 풍자적이고 캐리커처적인 양식,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했고 그것을 이제 대부분 풍자적인 특성으로, 또는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신직물주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를 들어 부패한 정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정치인이 부패했기 때문에 많이 사리사욕을 취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뚱뚱하고 굉장히 못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커처적인 어떤 양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기득권을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제작을 했고요. 17년에서 18년에서 그 오스카 그 파니차에게 받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잠깐 보시죠. 이제 요 작품입니다. 굉장히 정말 이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로테스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대적인 독일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피폐해진 전쟁을 통해 피폐해진 인간성을 이제 고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1920년경에는 다다의 표현 방식을 실험하는, 그래서 하우스먼, 그 다음에 회그라든가 하트필트 이런 작가들과 함께 부르주아의 시민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도발적인 넌센스 퍼포먼스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다적인 성향이 강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형이상학적 회화, 그래서 우리가 그로츠 같은 경우는 형이상학적 회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적 현대 건물들과 기계 인형을 그린다. 그래서 이 현대 건물, 그 다음에 기계 인형을, 그래서 이를 통해 개성을 잃어버린 대중사회의 인간상을 고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계화 시대를 비판을 하죠. 아무래도 기계화 시대를 비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찍어내는 어떤 개성적인 어떤 특성들, 그런 사회의 인간상들을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 이득을 취한 기득권의 세력들, 그리고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군국주의자들을 풍자하는 드로잉은 판화로 제작돼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1924년부터 사회적인 관계보다, 여기 작품 나와 있죠. 사회적인 관계보다 개별적인 인물에 관심을 갖고 또 이를 다루게 되죠. 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경직되고 부패한 어떤 사회, 어떤 그 지도층을 그리게 된 그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기둥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1932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그려진 누드화의 강적인 측면을 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년대 제작 말기에는 낭만주의적인 작품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가 우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작품을 그리게 돼요. 아까도 이제 봤지만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작품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다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보트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죠. 로보트처럼. 그래서 1920년대 독일 지배층을 신랄히 비판했던 독일 화가 그루츠는 로봇공화주의자, 요게 이제 요 작품이 로봇공화주의자인데 라는 풍자 작품을 통해서 로봇 사회의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비판을 하는 작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그루츠는 제 세계 1차 대전의 황폐해진 독일 사회상을 고발, 그래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주의적인 양감이 곁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인 역동성을 혼합시킨 작품인데, 글쎄요, 그 미래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역동적이다, 막 동세를 많이 보여준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지만, 우선은 대부분 어떤 미래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시대적 방향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풍자적이고 그 진실한 표현 양식을 통해서 또 군국주의, 국수주의, 부르주아 계층 옹호와 등 가치를 폭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몸소 체험했던 극적인 전쟁은 부르주아 계층의 반감을 더욱 높이게 되었고, 이후의 작품들에게 그들에게 비난과 조소가 한층 더 강하게 됐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로 이 독일의 어떤 사회적인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작품으로서 인정받는 부분이고요. 1920년대 그로서는 일종의 형이상학주의, 여기서 또 나오죠. 형이상학주의적인 요소, 시사적인 사실주의를 개발해 네요. 딕스와 함께, 이제 딕스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딕스와 함께 신증물주의의 설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증물주의로 더 많이 알려지게 돼요. 다다 같은 경우도 뭐 맞기는 하지만, 다다는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그쵸. 특히 날카롭고 뚜렷한 선이 특징인 그의 회화기법으로 이제 정치사회 풍자, 이런 특성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사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로테스크가 나오는데 뭐 딱히 볼 건 없고요. 용어적인 개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괴하고 그 부자연스러운 형상을 형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되게 괴기하게 생겼다 했을 때 흔히 뭐 미술사적으로 그로테스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굴이라는 의미의 그로타에서 유래되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벽화에서도 등에서도 비롯한 장식의 모티브를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 괴수 소용돌이 왜곡된 인간의 형상들을 기이한 모습으로 작은 모티브들 느슨하게 연결되어 구성된 장식물, 결국은 그로테스크가 어디서 나오냐면 장식물 스타일에서 나오게 돼요. 장식물 스타일에 나오게 되고, 후대에 이르러선 괴기스러운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기의 형이 15세기 말에 로마와 그 나폴리에 발굴된 고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궁전에서 그런 데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물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고요. 당시 발굴된 건축물의 지하방에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형상의 장식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래서 기이하고 환상적인 스타일은 곧 이탈리아 미술가들에 의해 모방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작품과 인쇄물에도 이용되고요. 그래서 그걸 그로테스크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장식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니까 보긴 하는데,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식적인 요소로 지금 사전적 의미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괴기한 형상을 우리가 많이 흔히 씁니다. 그래서 영향과 변천 보시면은 바사리에 의해서 이 용어가 참 광범위하게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듯이 16세기에 들어서 이들 장식이 이제 매너리즘 관점에 자연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양식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사리는 자유로운 양식이다, 그로테스크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너리즘 관점에 자연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양식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로테스크 장식은
뭐 필리포 리피라든가 그 페르지노 뭐 이런 사람들의 이게 라파엘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고요. 15세기 벽화나 스투코 혹은 페노라에서도 테두리 장식에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그래서 전 유럽에 확산됐고, 이후 그로테스크는 자연의 실제와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요. 18세기 괴기스럽고 비자연적인 혹은 우스꽝스러운 것을 가리키기도 됩니다. 우리는 좀 괴기하게 보는 게 낫겠죠? 1752년에 이루어진 폼페이의 그 헤르클라네움의 발굴로 계기로 해가지고 그로테스크 양식이 다시 유행을 하면서 로코코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로테스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용어적인 개념만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보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그리고 발토그루피우스, 그러니까 이제 발토그루피우스는 바우스는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내용에서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그냥 개인적 학교 어디 나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넘어서 바로 이어서 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로치와 그 다음에 그로테스크 요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촬영할게요.